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러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이용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사고를 빙자하여 편취한 경우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급히 필요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하는 경우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로 기망,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 기기로 유인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상환금 연출에 의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물품 대금 오류 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유형은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거의 전부 금융기관, 공무원,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만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금융기관, 공무원,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환대출, 추가대출 등을 위해서는 신분증사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지 않거나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도박 등으로 유인하여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오류나 기타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인 다음 금원을 추가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유형으로는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 용도로 거액의 금원을 받은 다음 환불을 위해서 추가 투자금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익 보장을 핑계 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은 워낙 다양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 진행 경험의 기초로 위와 같은 유형을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등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금액을 입게 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최근 대출이 상당한 부분이어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의 유형상 성매매, 도박, 투자 등 원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 신고를 꺼려하고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김행향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시 주의점, 대응 방안에 관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유형 중 원인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박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실행에 착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도박의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박을 비밀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을 매수하려던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대출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는 보존근거가 많이 나오므로 법원의 사용처 소명 자료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 고소장 내용, 접수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자 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 전화통화 내용 등 초기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이나 국가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의 유형 및 주의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히거나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